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클라우드를 빼놓고 IT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일제히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퍼스트에 맞는 보안 정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클라우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어떤 보안 기술 하나를 딱 정해서 락인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연성이라는 게 보안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안 복잡성이 높아지고 보안 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술이 또 제안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아쿠아 시큐리티 이은옥 지사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지사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쿠아 시큐리티 이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 많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를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앞서서 아쿠아 시큐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쿠아 시큐리티는 2015년도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500개 이상의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클라우드 네이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성장 중인 유니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사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트 시큐리티 벤더 중 지금 자체적인 진단 기술 그리고 오픈소스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마켓 리더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예. 아쿠아 시큐리티를 이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 시큐리티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도 본사 홈페이지에서 뭐 백서도 다운받아서 이제 분석하시고 저한테도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한국 지사 설립된 다음에 좀 한국 고객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관심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지사 설립하고요. 지금 반응들이 너무 좋고 긍정적이어서 저도 좀 조금 놀란 게 이제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 여정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고객사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솔루션들이 그러니까 요즘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로 바쁘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아쿠아 시큐리티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 써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CNAPP 또는 CNAP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 구성은 이제 CNAP이 뭐고, CNAP이 왜 필요한지와 그래서 가트너에서 CNAP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제 출시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격 사례를 통해서 아쿠아 CNAP 솔루션으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제품 데모 시연으로 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상당히 큰 화두로 주제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고객과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빠른 비즈니스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 프로세스, 아키텍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은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과 같이 새로운 프로세스들과 컨테이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데브옵스 조직이 CI/CD,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자 생산성, 비즈니스 민첩성, 확장성, 가용성,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는 컴퓨팅 환경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다. 라고 이제 정의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에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아주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 각각의 서비스가 이제 독립적인 모듈처럼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레가시 그런 개발 환경이라면 이제 서비스라는 게 사실 자주 변경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기존 개발 환경이라면 서비스가 너무 커서 사실 이 변경이라는 이 작업이 되게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MSA라는 그 환경에서는 이게 모듈화로 나뉘어서 배포 단위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 하나, 작은 기능 하나만으로 업데이트 하는 걸로 이제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MSA는 이제 영향 범위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MSA에 하드웨어에 제약 없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제 만나면 더욱더 비즈니스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사실 이제 중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현재 개발 부서의 51%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비즈니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이니시티브의 95%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지원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사용률이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고요. 우리 앞으로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발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보안 도구와 체계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HIPS 또는 방화벽 같은 경우 서버 또는 VM을 볼 수 있지만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나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야 하는 자산의 위험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또 공격자들도 그 공격 대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격 빈도는 49%인 절반에 지금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에 이제 저희 노틀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연구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근 화두가 되었던 이제 로그4j 취약 시스템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20분 이내에 손상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서 보안을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통합시키는 것을 비즈니스의 최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는 서비스 보안에 대한 도움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자 이제 CSP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제공해 주지만 이제 뭐 잘못된 설정이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럼 책임 공유 모델에 따라서 기업이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호하도록 책임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세션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과제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격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프로세스는 이제 빌드, 쉽, 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드는 이제 코드나 CI/CD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제 레지스트리로 이동하는 것을 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터로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것이 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기업이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즈니스의 생성, 저장, 배포, 운영의 전 과정의 가시성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비스 자산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것부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레지스트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자산의 이제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는 이 발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치 후 프로덕션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이미지에 보안 상태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합의된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 보안 검사는 이 개발 구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포함되어 이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 런타임 워크로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입각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근거로 런타임 워크로드에 적용되는 이 보안 정책 사용으로 인한 이제 전체 영향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위협을 교정하고 예방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이제 위험이 식별된 워크로드에 대해서 진행 중인 공격을 중지하는 그런 자동 대응 기능을 활성화해서 위협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서 자동화된 예방, 탐지 및 대응을 제공하고 파이프라인에 통합되어서 비즈니스의 타임 투 마켓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가트너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랑 카테고리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가트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런타임 보호까지 보안을 개발 생명 주기에 포함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체를 보호하는 플랫폼의 세트를 이제 CNAP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CNAPP를 줄여서 이제 저희가 CNAP이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CNAP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CNAP 사용을 또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장님, 네? CNAP이 좀 그런 개념이 좀 생소해서요.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클라우드 기존 인프라와는 이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근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안전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인프라만 서비스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기업이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 시스템들은 서비스가 아닌 사실 인프라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에는 사실 그리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고려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이제 CNAP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말해온 이 CNAP은 아쿠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보안 기업으로서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프로덕션에 신뢰할 수 있는 코드가 사용되도록 판단하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인시던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이 환경과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강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사실 CNAP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쿠아의 이제 시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 허점들이나 아니면 사각지대로 인한 이제 위험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사님 아까 그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제 보호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클라우드 보안이다라고 하면 CWPP나 CSPM 이걸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가트너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CWPP하고 CSPM은 통합되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이게 시냅하고 통합이 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안전한가라고 묻지 말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한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시냅으로 이 모든 기술들이 전환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CWPP와 CSPM은 시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좀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시냅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구간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이제 뜻하는 보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주신 이제 CWPP나 CSPM도 시냅에서의 하나의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CSPM을 운영한다고 워크로드가 보호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CWPP를 사용한다고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잘못된 구성으로 인한 보안 허점들을 보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PM과 CWPP 그리고 뭐 IAC 스캐닝 그리고 CIEM, 뭐 아티팩 스캐닝과 같은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전체 생명 주기에 그 모든 요소에서 보호 방안을 이제 제공해주는 더 큰 개념이라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비즈니스에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른 변화에서의 보안은 이제 방해 요소가 아니라 통합된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쿠아는 이제 자체 개발된 기술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 세계 최고 점유율의 보안 오픈소스를 공급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보안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드린 그 CNAPP 또는 시냅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아쿠아의 아마 스캐너나 보안 도구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모든 수준에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 업체입니다. 데브옵스 생명주기 전체에서 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그리고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공격이 발생하면 중지함으로써 사실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중단 없이 보호하는 보호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만큼 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벤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쿠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보안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공격을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환경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인 시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는 그 아쿠아의 워크로드 보호를 이용한 런타임 보호를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어택들이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연 그 랩서스가 최근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공격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글로벌 기업들, 뭐 국내 기업들을 연이어서 지금 해킹하고 기업들의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공격은 뭐 그 크레덴셜 탈취, 시스템 접근 권한 확보, 권한 상승, 데이터 유출 등 이제 내부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그 뭐 취약점 관리, 권한 제어, 접근 제어, 뭐 네트워크 목적지 통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그 어려운 위험 요소 식별과 관리를 서비스 전 구간에서 자동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문제는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주기적인 스캐닝을 통한 그리고 취약점을 이제 수정을 해서 그런 인프라 보안 환경의 개선이 공격자가 기업 내부로의 진입점을 쉽게 찾을 수 없게 이제 해줄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공격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보장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취약점을 사실 즉시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의 구성을 수정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잠시 동안 환경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격자는 이제 이미 이제 인간이라는 가장 약한 그런 진입점을 확보하고 내부에 거점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뭐 사회공학 기법이나 뭐 피싱 공격 등 이런 보안 인식이 이제 충분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은 공격자가 이미 외부 방어를 넘어서서 이제 기업 인프라의 내부,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내부의 이제 일부 관리자 권한을 이미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공격자들이 어떻게 내부로 들어올까요? 장표를 통해서 공격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수행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격자는 이제 워크로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공격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점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대상의 보안적 허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을 점차 확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자들은 이제 내부 공격자와 같이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함으로써 직접 코드를 실행해서 이제 위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공격자가 쿠버네티스 파드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연결한 다음 자체 이미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포트 스캔이나 핑 스윕을 사용해서 컨테이너 엔진이나 뭐 기타 클러스터를 검색하고 DNS가 아닌 이제 IP 주소만 있는 다크웹에서 도구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나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CNC 서버로 콜백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내부 환경 거점들을 만든 해커는 이제 더 중요한 시스템을 접근하려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권한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중요 시스템에 접근하고 서버를 점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뭐 정보를 탈취하고 채굴을 하거나 뭐 악성 코드 유포지로 사용해서 추가 피해를 만들 것입니다. 그럼 만약 아쿠아의 시냅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런 공격자의 행위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는 CSPM, 그리고 KSPM, 쿠버네티스 정상관리, 쿠버네티스 시큐리티, 이미지 스캐닝, 그리고 다이내믹 스레트 어널리시스, 즉 동적 위협 분석과 같은 이런 보안 기능들로 공급망에서의 잘못된 구성과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취약점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로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해커들의 내부 진입점이 점차 없어지겠죠. 또한 아쿠아에는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프트 방지로 워크로드의 원본 이미지에서 가져오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자신의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쿠버네티스나 이제 니스트 가이드 등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 이미지 불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드된 이미지가 컨테이너화된 후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수정하고 변경한 후에 다시 컨테이너화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원본 이미지에 없는 그런 실행과 파일을 차단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비스를 보호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쉘 액세스 차단 또는 관리자 권한 제한 그리고 취약점의 패치가 나오기 전에 그런 위협 실행을 제어해주는 Vshield와 같은 가상 패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파일의 무결성 체크와 이런 포렌식과 같은 그런 모니터링 기능으로도 이런 모든 변경 행위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는 설립부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보호한 그런 전문 보안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계 유일의 업계 최초로 나오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계 유일의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텍션 앤 리스폰스, 즉 CNDR 기능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모리에만 기록되고 스토리지에는 지속되지 않는 그런 파일리스 공격과 같은 이제 이런 정교하고 고도화된 공격들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밖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방화벽이나 이런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고려한 그런 보안 기능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분야 최고의 벤더사인 아쿠아를 사용해야 하는 이점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런타임 쪽에 특히 기능들을 그러니까 드리프트 프리벤션, 드리프트 방지를 포함한 좀 몇 가지의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워크로드 보안 기능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환경 디자인 원칙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지 불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지 불변성의 원칙은 컨테이너화가 진행되면 더 이상의 운영 환경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가 아닌 이미지의 변경을 수행한 뒤 다시 컨테이너로 전환해야 된다는 보안 디자인 원칙입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은 이런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원칙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원본 이미지에 없는 기능이 실행될 때 실행을 차단하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쿠아의 이미지 분석과 함께 사용될 경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워크로드에도 운영되고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인 마이너로 드리프트 프리벤션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인 마이너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 기능을 켜고 코인 마이너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 모드로 적용한 다음에 보시는 화면처럼 퍼미션 디나이로 기존 이미지에 없었던 파일에 대한 실행이 차단됩니다. 오딘 로그에서 보면 지금 실행한 스크립트에 대해서 드리프트 프리벤션 기능으로 차단된 것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은 이미지를 안전하게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버스 셀 공격은 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월웨어 감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공격자는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피해자 컴퓨터에 침투하고
리버스 셀 연결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셀은 공격자가 점령한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아쿠아는 리버스 셀 공격 제어를 통해서 공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 프로세스 실행을 차단하여 파일 리스 공격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구성된 환경에서 리버스 셀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리버스 셀이 실행이 됐고요. 퍼미션 디네이가 나면서 공격이 실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보시면 지금 리버스 셀 공격이 블락킹으로 된 것이 보이고요. 정책이 리버스 셀, 그리고 저희가 정의한 런타임 정책에 의해서 리버스 셀 기능을 가지고 차단을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버스 셀 차단 기능을 통해서 감염된 워크로드가 외부에 통신을 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전한 무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이덴티티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능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기업 전체의 컨테이너를 배포함에 따라 이제 네트워크를 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은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관행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정적인 경계 기반의 방어와 수동으로 정의된 VLAN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즉 신원 기반 접근 방식은 IP 주소나 고정된 위치의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매핑하고 서비스에 대한 허용과 차단 목록으로 구성된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서비스가 실행되는 위치에 관계없이 서비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유지하고 관리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A가 서비스 B랑 통신하는 경우 이제는 서비스의 위치가 다른 클러스터나 클라우드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레이블이 할당된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더라도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아쿠아의 아이덴티티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컨테이너 내에 방화벽 정책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경우 수동으로도 수행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트래픽을 식별하고 정책화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이 리코더 버튼을 누르고 트래픽을 발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리코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나 호스트,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도화된 정책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관리가 어려운 서비스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의도치 않은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로드 보안 기능 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데모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다양한 벡터에서 그 취약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위협을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생명 주기에서 보안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아쿠아 CNAP은 애플리케이션 전 생명 주기에서 여러분의 서비스 자산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네, 지사장님 말씀 감사드려요. 네. 시냅과 아쿠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마 웨비나 참가자들도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검토할 때 다른 데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내에도 좀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국내 레퍼런스가 3곳이 생겼습니다. 근데 금융이 2곳이고요. 이제 한 곳은 이제 이커머스 쪽인데요. 저희 솔루션 이제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이제 그런 통제 방안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이 요즘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보안 검증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취약점이나 보안 점검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타임 투 마켓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그 도입을 하셨고, 그래서 금융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폐쇄망에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금융은 규제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쉽게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좀 궁금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금융사 쪽이라면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그 금융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 그런 환경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또는 IDC와 이제 금융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이제 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네트워크처럼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를 아까 말씀드린 전 생명주기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형태인지도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뭐 전통적인 CWPP 같은 경우는 가상머신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게 지금 컨테이너나 이런 환경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이런 것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이 에이전트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기존과의 그 에이전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의 에이전트는 그 엔드 포인트에 설치되고 그 운영 체제를 이제 변경했다면 이제 반면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에이전트는 이제 활성 옵션이나 운영 체제 변경 없이 독자적인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쿠아는 이제 인포서라고 명칭이 되는 에이전트가 그 운영 노드의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eBPF나 이제 그 파노티파이 또는 네트필터 등의 그런 네이티브 리눅스 기술을 사용해서 컨테이너와 호스트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과 또 시냅, 아쿠아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세미나 마무리로 참가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좀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으면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이제 금융 쪽 말씀하셨는데 금융 쪽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이제 전반적인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그 규정 준수나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정 준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글본도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뭐 PCI DSS나 그 니스트, 그 컨테이너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한글본이 있어가지고 뭐 관심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주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좀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제 보시고 자료도 참고하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잠시 더 열어둘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를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